포커스 비저블을 사용한 크고 아름답고 강력한 포커스의 상태를 설정할 수 있는 콜론 포커스 비저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데이브 루퍼트라는 사람이고요. 루로의 공동 창립자이자 파라벨의 수석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숍토크의 공동 진행자이기도 하죠. 데이브가 콜론 포커스보다 새로 추가된 콜론 포커스 비저블 유사 상태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키보드 사용자를 위해 더 크고 더 뚜렷하고 더 명확한 포커스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브의 포커스 비저블의 기본 상태는 다음과 같아요. 그는 자신의 기본 값이 촌키하다 얘기했습니다. 그 촌키는 우리말과 비슷한데요. 촌스럽다는 뜻이죠. 포커스 상태는 무시하기 쉬운 접근성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의 키보드를 사용해서 매일 탐색하지 않는다면 무시하기 쉬운 접근성 영역 중 하나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사이트에서 접근성 이슈를 몇 가지 발견하고요. 포커스 비저블 상태를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가 문제를 해결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사례의 첫 번째는 아티클 리스트 컴포넌트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 패턴을 자주 사용하지만 초점이 이동됐을 때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요. 제목 요소를 앵커 엘리먼트인 링크로 감쌌을 경우에는 표시가 안 되고요. 반대로 블록 요소인 H2 제목 요소로 A 요소를 감쌌을 때는 초점이 표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를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위와 같은 경우에 앵커에서 디스플레이 값을 인라인이 아닌 블록을 설정하게 되면 초점이 표시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그가 문제를 테스트한 경우인데요. H3 내부에 A가 있을 때는 정상 작동을 하고 A 내부에 H3 요소가 있을 때는 doesn't work, 작동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탭키를 사용해 보도록 하죠. 제목 내부에 링크가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화면에 초점 이동 상태가 표시가 되는데 밑에 있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앵커 엘리먼트에다가 디스플레이 값을 블록을 설정해 주게 되면 두 번째 경우인 앵커 내부에 H3 제목이 들어가는 경우도 초점이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브는 앞선 영상에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는 초점 이동이 표시되지 않고 있다가 마우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키보드에 초점이 갔을 때는 청키하지만 아웃라인과 함께 둥근 테두리로 초점의 이동 상태를 표시해주는 자신의 웹사이트 예시를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프로젝트 카드의 예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여러 이미지를 펌하고 있는데 프로젝트의 로고가 색상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일관성 있게 통일하기 위해서 CSS의 필터를 사용해 가지고 이미지의 채도를 낮추고 세피아의 필터를 사용해서 모두 동일하게 보이도록 표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에 마우스가 올라갈 경우 프로젝트 카드에 있는 로고의 색상이 원래 색상으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포커스 비저블로 적용이 됐을 경우에는 키보드의 초점이 이동될 때만 색상 값이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색으로만 구분하지 않고 테두리, 아웃라인이 함께 표시됨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어느 부분에 초점이 이동했는지를 구분하기가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스토리 카드에 대한 예시인데요. 마우스 사용자에게는 마우스의 커서 모양이 포인터로만 보이지만요. 초점 이동 사용자한테는 이스터 에그처럼 공상과학적인 직사각형 형태로 이미지를 초점 이동 표시하여
시각적으로 구분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커스 비저블 상태를 사용해서 훨씬 더 명확하게 초점 상태를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글을 통해 강조하고 있죠. 마지막 예시로 그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책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요. 포커스 비저블 상태를 사용해서 그가 좋아하는 것들, 그의 책장에 초점이 정상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구현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는 초점이 표시되지 않다가 키보드에 초점이 이동됐을 때 또는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표시가 되죠. 그리고 앞서 봤던 것처럼 책장에 있는 각각의 아이템에 초점 이동이 되었음을 분명히 크게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테일스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펼친 표시를 했던 영역에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체크드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더 확실하게 이 부분에 당신의 초점이 이동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포커스 비저블 상태를 사용해서 디자인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가 처음 포커스 비저블에 대한 상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앨리스와 롭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과거 아웃라인 0을 통해 초점 이동 표시 상태를 화면에 표시하지 못했던 CSS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매우 널리 퍼졌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포커스 비저블 가상 클래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키보드와 마우스 포인터를 별도로 분리하여 초점이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음을, 그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또 향상시킬 수 있음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는 마지막으로 WCAG의 성공 기준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왔습니다. 성공 기준 1.4.1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컬러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레벨레이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공 기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컬러는 정보의 전달과 동작 표시, 그리고 응답에 대한 유도 또는 시각적 요소 구별을 위한 유일한 시각적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컬러만 가지고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고 컬러 외적인 걸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 우리가 이번 아티클에 살펴보고 있는 콜론 포커스 비저블의 경우는 키보드 사용자가 초점 이동이 됐을 때 색상뿐만이 아니라 형태적인 측면에서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성공 기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해당 아티클에서 포커스 비저블을 활용하는 그의 사이트 예시를 잘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가상 클래스를 사용하셔서 키보드의 초점 이동이 됐을 때 더 크고 아름답고 더 강력한 초점의 상태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시길 바랍니다.